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에 대한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증여를 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그러고요.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라고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자녀가 20세 시점에요. 20세 시점에 세금 없이, 세금이 없이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증여 플랜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 때 1억 원을 갖다가 한꺼번에 주게 되면은 거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 증여세를 갖다가 그 500만 원을 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증여를 하려면 좀 긴 기간에 좀 이렇게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자가 아까 누구냐,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 낼 수가 있냐? 자, 배우자끼리 주고받았다. 그러면 6억 원까지는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직계 비속, 자식, 자녀나 손자, 증손자한테 줬을 때, 또 이제 세금 없이 줄 수가 있는데요.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 성인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만 19세 이상이 돼야만 하죠.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한테 준다거나, 친족끼리 준다거나, 그다음에 타인에게 줄 때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주는 것들이 뭐 매년 이렇게, 미성년한테 줘서 2천만 원씩 주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10년 동안에 2천만 원까지 밖에는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동안에 성인한테는 5천만 원까지 밖에는 못 준다. 미성년한테 2천만 원 이상을 주거나, 성년한테 5천만 원 이상을 주게 되면은 이제 증여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좀 활용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결혼해서 이제 애가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왜요? 아까 2천만 원까지는 미성년. 태어난 애도 미성년이지 않습니까? 19세 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에 한 번씩 줄 수 있다 그랬죠? 10년에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만 10세가 됐을 때 2천만 원을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없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이제 세금 없이 이제 4천만 원이 지금 모아져 있을 겁니다.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20세가 된 날은 이제 만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성인일 겁니다. 성인일 때는 5천만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없이. 그러면 만 20세가 되는 순간에 얘는 9천만 원이라는 증여 금액이 생기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출생했을 때 2천만 원이 준 돈이나 10살 때 2천만 원이 준 돈은 어딘가 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자가 조금 붙을 겁니다. 이자가. 그래서 그 이자를 약간 좀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이자는, 자, 제가 지금 이 단리 복리 비교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서 일시납으로 어딘가 넣어놨을 때 이자를 한번 달리와 연봉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태어날 때 2천만 원 준다 그랬죠? 2천만 원을 주고요. 그럼 이제 원금은 2천만 원일 겁니다.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원금은 2천만 원일 거고요. 이자율을 옛날에 좋은 시절이 있었죠. 10%씩만 주면은 매년 달리로 이자가 이렇게 200만 원씩 이렇게 쌓일 거고요. 그리고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죠. 200만 원, 1년째 받았던 200만 원의 이자가 10% 붙으면 20만 원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 220, 200, 400, 242만 원 이렇게 올라가죠. 복리는요. 5%만 볼까요? 5%만 받는다 하더라도 달리로 굴리면 한 10년 뒤에는 1천만 원의 이자가 생기겠죠. 2, 50, 100만 원씩 이자가 붙을 거니까. 그리고 20년이 흐르면 약 2천만 원의 이자가 붙을 겁니다. 연봉률은 이제 좀 약간 더 늘어나겠죠.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즘 이자가 한 5% 되나요? 이건 약간 좀 높게 잡은 거고요. 5% 되는 것도 있고, 4.5% 있습니다만, 약간, 평균 잡아서 한 3% 정도만 잡아볼까요? 3% 정도만 잡았을 때, 10년 지나면 달리로는 600만 원이 모아져 있을 겁니다. 2, 3은 6, 60만 원씩 이자가 매년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요 20년 지나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약 1,200만 원의 네,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연봉률은 조금 높아지죠. 네, 1,200과 1,600 높아지는데, 우리를 약간 보수적으로 가볼까요? 3%씩 묻어나서 약 600만 원과 1,200만 원이 이렇게 10년 있으면, 20년 있으면 이자가 붙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걸 좀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달리로 계산했을 때요. 네, 2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10년 지나면 지금 2천만 원은 원금 2천만 원인데 지금 이자가 누계가 600만 원이 이렇게 네, 붙는다는 얘기고요. 20년이 지나면 원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약 1,200만 원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 태어날 때 증여 2천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20세가 될 때까지 이거 묻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20세가 됐을 때는 원금 2천만 원에 이자가 1,200만 원에 붙을 겁니다. 그럼 이걸 찾을 때 이제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자 소득세는 이제 출생 시 증여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1,200만 원이 붙는데 1,200만 원에 대한 15.4%를 이자 소득세로 내고 나면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은 네,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살 때 받은 것이 20살 때까지 굴리게 되면 약 한 10년 동안의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600만 원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자 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면은 600만 원에 15.4%를 내고요. 이자가 90이면 4천 원. 그러면 실제 수령액은 네, 5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뭐 15만 2천 원과 500만 원도 이자로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이제 감안해서 한번 이제 어떻게 그 증여한 금액과 또 중요한 금액이 얼마나 불어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증여세 없이 1억 원을 자녀에게 마련해 주는 방법. 자, 일단 출생 시점에서 2천만 원을 증여한다 그랬죠? 그리고 10세 시점에서 2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20세 시점에서는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이 출생 시점에 2천만 원이 아까 네, 불렸죠. 네. 연 3%만 잡았다 하더라도 15만 2천 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고요. 10세 시점에서 2천만 원 한 거는 약 한 10년 동안 5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했었죠. 이거 절반일 거니까요. 네. 20세 시점에서 5천만 원, 이거는 발생이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합해 보겠습니다. 증여 금액은 이제 약 20년 동안에 9천만 원이 될 거고요. 이자는 약 한 1,5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 볼까요? 합하면 약 한 1억 500 정도가 지금 네,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1억 500이면 1억 넘어가죠? 1억 원은 마련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이자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금액을 뭐 투자를 하게 되면 받는 금액이지만 출생 시점 2천만 원은 뭐 바로 준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10세 시점, 20세 시점에 2천만 원, 5천만 원을 주려면 7천만 원을 20년 동안에 모아야 되겠네요. 그럼 7천만 원을 한번 20년 동안 네,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월 약 월 한 30만 원씩 모으면 되겠네요. 약 29만 원 정도씩 모으면, 요 10세 시점에서 2천만 원을 줄 수 있고요. 20세 시점에서 5천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30만 원씩 모으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네, 우리가 좀 약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0년 단위로 그 비과세, 네, 그 증여 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증여 플랜을 좀 세워 가지고 차례차례 이렇게 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두 명이면 또 이제 또 금액이 약간 늘어날 수 있겠죠. 또 이제 모은 돈들이 약 60만 원씩 모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자녀가 이제 20세 시점에서, 1억 500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뭐 등록금 다 내고요. 자녀가 대학교 들어갔을 거니까요.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서도 뭐 대학 4년 보낼 수 있을 거고요.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갔다 올 수 있겠죠. 네, 군대 갔다 오는 기간에 이 돈을 불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군대에서는 또 요즘에 또 이제 그 군대 군인에게 지급되는 그 급여가 병장 월급이 지금 한 150 정도 되나요? 1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 뭐 1년이면 1,300 이렇게 모아 나올 수 있겠죠. 또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세 시점에서 뭐 필요한 돈들을 이렇게 증여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증여하는 것들이 훨씬 증여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날 때부터 증여훈련을 세우자. 라는 것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